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죽어가는 금강의 생태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강만 생각하는 남자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현장에서 직접 자료들을 모아서 꼭꼭 숨어버린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김종슬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톱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지정배의 나 지부장이야. 참교육을 외치다 학교에서 잘린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전 지부장이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4대강 사업 취재 전문 기자시죠. 금강요정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시는 김종슬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바람 몹시 춥지요.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계속 눈이 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우리 녹음하는 날 오늘 기준으로 눈이 뭐 충청도 지역에 대설특보도 내리고 예.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누가 이렇게 있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네. 그 눈에서 이렇게 조개가 이제 물 밖에 들어가지 못한 조개들을 물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한 며칠 안 보이시던데 하필 또 오늘같이 눈이 덮여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기자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분들 실어주셨더라고요. 뭐.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분들은 그래도 10만 원 받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이거 뭡니까? 금강 요새 이렇게 추우니까 거기 강도 예. 다 얼었죠? 예, 지금 백제보 다 얼어있고 공주보 쪽도 얼어있다가 요 며칠 좀 풀리면서 그나마 좀 얼음이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네. 반면에 저 세종보는 수문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얼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얼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발 잘못 디디셨다가 큰일 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 또 이렇게 근황 보다 보니까 예. 대우건설에서 폐기물들을 잔뜩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고. 네. 그분들 참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거기가 현장이 어디냐면요. 네. 지금 공주보 하류에서 여기 이제 도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한 1200억 공사거든요. 네. 그래서 애당 저수지로 이 물을 끌어가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근데 그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한 360m 정도 떨어진 곳에 강변에다가 네네. 쓰레기를 잔뜩 싸놨어요. 폐기물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버렸나 찾느라고 마을 주민도 물어보고 시에다가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레기통일 때가 또 잘하는 게 파헤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워 먹는 거 1인자, 주워 먹기 1인자. 쓰레기더미를 막 파헤쳤더니 네. 아니 이게 대우건설 딱 이름이 찍힌 네. 뭐 덤프 운행일지 현수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렸네. 바로 전화했죠. 와라. 그랬더니 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모아둔 것이다. 네. 그래서 아니 장난하느냐 너는 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밖에다 모아놓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계속 모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상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와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네. 거기 뭐 그 저한테 모아놨다고 했던 그 담당자 과장 부장 뭐 소장 전화 와서 네. 우리가 잘못했다 네. 하다못해 거기 내보냈던 공주시 공무원까지 제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주겠다. 오, 네. 요새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많죠. 네. 잠깐 만나자, 밥을 먹자, 이런 잠깐 얘기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그랬어요. 사탕 하나 사주면 안 잡아먹지.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그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사를 쓰셨다고. 아니 근데 원래 처음에는 기사를 쓸 의도는 아니었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흐트러져 있길래 빨리 치워라. 그리고 이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놓을 경우는 거기에 덮어야 됩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임시 야적장이라고 할지라도 임시 야적장이란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얼른 덮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네. 모아놨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니까 저는 모아놨다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전이에요. 네, 명절 연휴 전인데 기자님 좀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첫 번째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4대강 당시에 공사에 참여했던 현장 소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좋아한대요? 우리 기자님 좋아한대요? 충격적인 고백? 네. 4대강 사업을 공사하면서 좀 많이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중단하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만뒀느냐 그랬더니 사실 밤마다 가위에 눌렸다. 내가 하는 짓이 너무 미친 짓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분이 이제 현장을 맡고 있는 곳은 이제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네. 그 옆에 공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분이 가져왔던 이 자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건데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여에 한 지역 4대강 찬동하시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4대강을 찬성하는 그런 네. 집단들. 네. 네. 그래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도 보내고 4대강 추진본부에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탄원서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했던 내용을 알려준 언론이 있다. 거기에 언론사가 14곳이 있는데 네. 이 14곳의 언론사에 광고를 달라라고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일종의 협박성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시공사 현장 소장들한테 배포된 공구별 지역 언론 배정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공구당 3개에서 2개 이 정도의 언론이 표기되어 있는데 언론사 이름, 네.
기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표기됐고. 이야, 완전히 그 치부책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 소장들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절할 수 없어서 이분들한테 이 수백만 원씩 한 언론사당 계속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또 이분들이 이 기자들이 썼던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네. 4대강 비판 기사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우리 기자들 용어로 4대강 빨아준다라는 이 전문 빨대 기사를 썼는데요. 네. 뭐 수상레저 사업 활성화, 뭐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희망, 4대강 살리기 뭐 희망 선포식 이런 등등 아주 그냥 광고를 받았으니까 그쪽이 원하는 기사들을 이렇게 수두룩하게 써줬더라고요. 중앙 언론들 물론 있을 거고 지방 언론들도 있나요? 우리 지역 언론들도? 예, 있습니다. 그 지역 언론도 있고요. 대전, 충남의 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언론도 포함되어 있죠. 14곳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지금 한 공구에만 이렇게 떨어진 게 14곳이었죠. 네. 당시 우리 지금 요즘에 좀, 살짝 좋아지고 있는 대전. 네. 대전 당시 이 찬동 언론에 빠지지 않았죠.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 명단 공개하실 건가요? 기사에서? 근데 언론 명단을 공개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공개해 주시면은 기자랑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한 번쯤 불러줘 보시죠. 제가 네. 기자 이름은 부르지 않고 언론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일보. 네. 중일. 그럴 줄 알았어. 중보. 네. 동보. 아하. 중보. 오. 네. 아하. 다네요, 다. 그러니까 전부 다네요, 전부 다. 대전, 충남, 충북, 서울까지도 다 아마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지금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있잖아요. 네. 오마이뉴스에다 물어봤죠. 왜 오마이뉴스는 안 혹시 줘? 4대강 광고 받은 거 있냐? 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광고를 수천만 원 주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왔다. 근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이 잘못된 광고였기 때문에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김종수 기자님한테 맞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인지 저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국가에서 훈포장을 줬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밝혀진 게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게 한 1200명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밝혀진 것까지 1980명 정도 돼요. 네네. 거의 2000명인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전 충청의 언론사가 5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훈포장을 받은 언론사가.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기사를 썼던 한 기자는 정부 부처의 특채로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소장님이 공개한 게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한 사례를 또 이렇게 공개를 해줬어요. 네네. 당시 이 4대강 사업 강의 준설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수중 준설과 물 밖에서 하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육상 준설. 이 두 종류로 이루어졌는데요. 수중 준설은 육상 준설에 비해서 한 7배 정도의 이 단가가 비싸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물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걸 일괄로 해서 그런 비싼 단가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4대강 사업이 대기업의 퍼주기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 이 턴킨 방식으로 7%, 98%에 이렇게 그냥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급금이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는 선급금이 있는데 대기업의 보통의 선급금이 한 2,
30%를 준다라고 해요. 공사할 때. 네. 근데 그 당시에 4대강 때 이 대기업에 70% 정도를 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이해심이 많은 정보입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고충을 잘 이해해주는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 예, 지역에서 실제로 그 대기업이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하도급. 지역 업체들한테 하청을 줬잖아요. 네네. 받은 금액의 60에서 70%로 재하청을 줬는데 그 지역의 업체들은 영세에서 이 선급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미리 돈을 땡겨 받았지만 내가 일 시킨 사람한테는 끝나면 줄게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넣어야 되는데 네. 담보 여력이 안 됐던 거죠. 보통 보증보험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담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에 이제 건설 수주가 이렇게 안 됐던 업체들이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땅에 그 강바닥에서 모래를 퍼낼 때 밖에서 포크레인으로 푸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7, 8배 정도 값이 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물속에서 파는 걸로 돈을 쳐줘가지고 공사하라라고 줬고 물속에서 파는 걸로 70%를 쳐줬고 네. 밖에서 하는 걸 30%를 쳐줬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빨리 해라 하니까 다 밖에서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A상 이 준설선 한 대 정도 물에 띄워서 준설하는 신용만 했다라고 합니다. 아, 개판이네요. 개판 말씀만 들으면은 진짜. 예.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준설이 정확하게 강에 수심 6m를 해서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포크레인이 파기 좋은 곳, 편한 곳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6m 깊이로 파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재냐는 거지 일일이 다. 확인이 어려운 거잖아요. 나중에 수심 측정을 했는데 전혀 맞지 않게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했던 얘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게 2011년도에 물고기 떼죽음 발생했을 때 제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 바로 배가 스크류가 걸려버렸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아니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해서 당시 저는 이 강이 재퇴적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강의 중간에서 이 모래를 파헤친 게 아니고 강 가장자리에서 이 포크레인이 들어가기 편한 곳에서 쉽게 파헤치다 보니까 강 중앙은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 파는 줄 알고 한번 배 타고 들어가 보셨더니 가운데에서 폭 걸리길래 뭔가 봤더니 가운데는 안 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심 재는 거는 강 가만 쟀겠네요,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공사를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 강의 수심을 정확하게 잰 게 아니고 강에서 퍼올려라고 했던 그 물량이 있습니다. 모래량. 그 준설토 양만 채워주면 됐던 거죠. 수량만. 그 역산을 한 거네, 역산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예. 완전 사기인 거죠. 네. 아, 진짜. 이게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 녹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지금 뭐 수질오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돈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 피해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심을 오히려 덜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공사가 이게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중장비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중장비를 생산하는 곳은 지금 똑같이 그들 참여했던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장비가 움직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 공사비의 23% 정도가 다 기름값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을 생산하는 곳이 어딘가요? 다 대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기업에 최대한 몰아서 밀어준 거죠. 상생을 했네요, 서로. 엄청나게 이렇게 도와준 거죠, 서로. 네. 그게 가능했던 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라는 그 사장님을 걸쳤기 때문에 아마 서로 상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역할에 충실하셨네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이거 4대강 사업은 진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기자님께서 좀 계속 더 많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수문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의 물이 너무 말랐다. 그리고 올해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70%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이 가뭄 심각하다 이런 식의 보도를 봤거든요. TJB 보도였는데. 그 이유가 사실 2015년도부터 이상하게 우리 충남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가뭄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예전에 비 내리는 양으로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강수량이 큰 차이가 없다. 그 전과. 근데 이 저수지마다 갇혀있던 물들, 그러니까 보령댐, 올해 보령댐에 지금 물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백제보에서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애당저수지도 물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가져간다라고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금강에서 하루에 몇 톤씩 보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물들이 애당저수지나 보령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의 한 30%만 이 가뭄을 대비해서 이 공사가 규모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지금 수문이 내려가서 강바닥에 물이 부족해졌다. 일부 물이 없어서 가뭄인데 큰일 났다. 네, 그런 식의 보도들. 다 잘못된 거죠. 그럼 4대강 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4대강 하기 전에도 똑같이 강에서 치수를 하고 강 주변은 늘 똑같이 물 걱정 없이 살았던 거고 물이 부족했던 것은 이 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얘기하는 충남 서북부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섬지역 아니면 같은 금강권이라고 해도 제가 살고 있는 공주라고 해도 산간지역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이죠. 이 금강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이 물을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수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리고 예전에도 아무리 금강이 가물어도 이 금강에 치수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는데 이 치수하는 곳에 치수는 정상적으로 늘 이루어졌던 거죠. 제가 만났던 직원들,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수문 개방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그런 물 어떻게 쓸 거냐라고 계속 그런 반대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수공 직원들이 했던 얘기가 다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만약에 금강에 물이 쪽 말라도 구덩이 하나 파면 물 끌어서 가져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옛날 금강은 대청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물 때문에 좀 이 고통을 겪는 지역이 있었는데 대청댐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대청댐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이 금강의 용수 중에 70%를 차지합니다. 하천 유지 용수라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30%가 지루지천에서 흘러드는 물이거든요. 예전에도 대청댐물을 먹었고 지금도 대청댐물을 먹었던 겁니다. 지금 대청댐에 물이 넘쳐서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물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공주보 수문을 열어서 세종보 수문을 열어서 물이 부족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뭄 지역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가뭄 지역이었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가뭄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수문 연 다음에 거기를 더 부각시켜 있는 그런 언론 보도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4대강 공사가 한창 처음에 끝나고 나서 2012년도에 부여군에서 5km 떨어진 곳에 가뭄이 났습니다. 강에서 5km 떨어진 곳. 5km 떨어졌는데 4대강 사업하고 나면 물이 풍족해져서 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근데 5km 떨어져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 군인들이 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금강의 댐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곳곳에 쓰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주변에 5km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늘 풍족하게 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둔벙이라든가 이런 작은 개천들을 다 메꿔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물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농지가 물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이 논을 다 농기 정리를 해서 다 밀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바둑판처럼. 그렇죠. 예,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논에 이 웅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웅덩이. 둔벙, 그쵸. 네, 둔벙. 네. 그 예전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둔벙의 물로 농사를 다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둔벙 필요 없어, 우리가 물 줄게 하고 그냥 밀어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물 없어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저도 지금 말씀해서 생각나는 게 경지정리 이렇게 사진 빤듯빤듯하게 하니까 보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이렇게 그 경지정리를 해서 뭐 농지를 정리 이런 거 봤을 때 와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우리나라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충남 서북부가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너무 우리나라 모든 물을 광역 상수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공주 같은 경우는 금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었고 저 위쪽에서 또 저수지에서 받아서 먹는 물도 있었고 마을별로 다 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별로 물맛이 다르고 물이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물이 이렇게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수자원공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이 국가에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지금 대전, 충남, 뭐 세종시까지 대청 댐물을 먹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물그릇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수구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결국 대청 댐이 마르게 되면은 대전, 충남, 세종의 이 시민들은 어렵네요. 목마름을 겪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우리 그 옛날부터 선조들이 이어왔던 그런 지혜들이 좀 더 뭔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대청호도 만들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정말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저 한겨레 출판부하고 계약을 맺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지금 제목이 가칭 위대한 강의 죽음인데. 위대한 강의 죽음. 에이, 별로 임팩트 없어요. 좀 바꿔보세요. 저도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다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의 물이 어디에서 발원하냐면 무주 진안의 뜸봉샘이라는 곳에서 발원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나올 때는 1급수죠. 아주 청정수. 계곡을 타고 내리면서 1급수의 물이 내려오지만 이 대전이나 신탄진이나 이런 공업도시나 도심을 만나면서 2, 3급수로 떨어지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 세종시까지 오면서 강이 스스로 정화를 합니다.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 자정 능력이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예전 같으면 자정 능력이 있었고 다시 그 세종에서 오염된 물이 공주까지 오면서 자정 능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흘러나갈 때, 바다로 흘러나갈 때는 똑같이 이 1급수로 태어났던 물이 다시 1급수가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 건강하고 바다도 건강한 거죠. 근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볼을 막아놓다 보니까 1급수의 물이 내려와도 계속해서 오염이 되는 거죠. 지금 대청 댐에서 흘러내리는 1급수의 물을 이 오염수를 걸쳐서 지금 백제보에서 하류에서 보령호로 가져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1급수 깨끗한 물을 더럽게 3급수, 4급수, 5급수 만들어서 다시 1급수에 섞어서 그쪽 도민들한테 식수로 공급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수기는 잘 팔려요. 그래서 그러겠어요. 요즘에는 정수기뿐만이 아니고 뭐 생수 아니면은 뭐 산소 깊은 온갈샘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제가 이 그 기업들의 그 돈 버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기술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자 스스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가습기 있잖아요, 기자님. 예. 가습기는 이제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그 좀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습기를 사죠. 예.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가습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습한 데는 우리가 뭐예요? 가습기? 그러니까 가습기도 팔고요. 예. 그다음에 또 건조기도 팔아요. 그 습기를 없애는. 건조. 네. 맞습니다. 그걸 두 개 다 하면은, 두 개 다 돌리면은.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그분들의 그 놀라운, 그 수완이랄까?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생수가 세계 최초로 나왔던 게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에비앙인가요? 맞습니다. 에비앙. 그 에비앙은 신장 결석을 앓던 프랑스 귀족이 그 에비앙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치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생수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 먹게 되는, 몸에 좋아라고 먹는 게 아니고 수돗물은 믿지 못하니까 생수를 사 먹는 거죠. 네. 아주 다른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좀 용어 헷갈렸는데, 기자님, 가습기와 제습기입니다. 가습기와 제습기. 서로 반대되는 건데 두 개 다 팔아야 하는 회사에서 뭘 사라는 건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문 개방에 관련돼 갖고 어떤 언론 보도들 나오면은 때로는 물 부족이 심각한데 여는 거 답이냐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과 부합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4대강 수문 개방 하다 보니까 언론 발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생했어. 이제 수문 다 열었는데 이제 직업 차지해야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지금 백제보 같은 경우도 열었다 닫았고 공주보는 아직 2m도 안 내려가 있어요. 이 보 7m에서 2m도 안 내려갔다라는 것은 강에 그 2m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강의 유속이 만들어지고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또 갇히게 되면 똑같이 그 물이 고여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는 거거든요, 지금. 네. 보통 사람들이 4대강에 알고 있는 것과 이 언론 발표, 그래서 언론들이 좀 조심해서 발표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문 개방했다라고 하니까 그 언론을 접한 보통의 사람들은 4대강이 이제 다 수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저는 좀 언론에 불만인 게 좀 취재를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맞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전화로만 뚝 하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보도자료 보고하고. 그 문제가 결국 이런 폐단을 밟아보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강에 나와서 수문이 어느 정도 열렸고 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걸 직접 보고 만져서 기사를 썼더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왔겠죠. 근데 그냥 요즘에 많이 던져주잖아요. 관공서마다 이렇게 기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많이 던져주는데 그냥 그걸 덥석덥석 물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혹시 4대강 전면 개방하고 하면은 저랑 같이 하나 차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며칠 전에 그 양흥모 처장하고 한번 이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4대강에서 준설토를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고 공주 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 들렸던 것 같거든요. 그 말씀 드린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짧게 하고 다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네네. 그 이야기, 그거는 지금 예전에 이제 금강에서 모래를 파헤쳤잖아요. 모래를 막 준설을 하면서,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복토를 했습니다. 낮은 논에다가 쌓아준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왜 생겼냐면은, 당시 강에서 막 모래는 퍼내는데, 모래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공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래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농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야, 여기 니들 논 낮으니까 여기에다 복토해줄게. 그러면 그 땅값도 오르고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고 뭐 침수 염려도 덮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쳤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강에 있는 모래를 논에다 가져왔을 때는 다른 거죠. 논의 형태와 크기. 그래서 논에서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모래가 들어오고 그 골재업자가 7개월 만에 그 농민들을 찾아와서
골재 저한테 넘기세요. 라고 네. 꼬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치 농사 못 짓는 거 보상금 주겠다. 돈을 줬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자가 와서 농사 짓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줄게요 라고 꼬드겠죠.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강바닥에서 모래를 파서 그걸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수변에 있는 그 농민들한테 논의 그 높이를 올려주느라고 이거 해줄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업자들이 와서 또 그걸 사갔다. 예, 맞습니다. 창조경제네, 창조경제. 예, 그 지역이 이제 공주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옥성리라는 지구인데요. 네. 엊그저께 양모처장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 네. 약간 잘못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는 잘못된 거 많아요. 네, 짚어주세요. 네, 정확하게 119억이었고요. 119억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건 200억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강에서 모래를 푸는 비용 그리고 모래를 실어서 덤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어 와서 여기에 부려놓는 것까지의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단순하게 가져온 모래를 평탄 작업하고 네. 농민들한테 보상금 주고 수로 하나 만들어주고 하는 비용이 119억이 들어갔던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으면은 국가가 잘 관리해야죠. 국가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국가 돈으로 마을에 정자 하나 지어주면 그 정자 못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팔아먹다 걸리면 진역 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국가 돈으로 갖다 모래 싸줬는데 다 팔아먹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국가가 허가까지 내주는 거잖아요. 허가까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친절한 국가씨. 네.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최초입니다. 네. 아직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4대강 당시 나왔던 준설터 그 준설터를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각 금강 같은 경우는 세종, 공주, 부여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자치단체들이 아니 강바닥 다 파가면 우리는 못 먹고 사느냐 이런 항의들을 했던 거죠. 그 이유가 예전부터 4대강 사업하기 전부터 세종, 공주, 부여가 강바닥에서 모래전쟁을 했던 겁니다. 준설을 일부 조금씩 했던 거죠. 준설을 해서 그 나온 비용으로 이 지역경제에 살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니들 일단 100억이라는 돈 모래를 줄 테니까 니들이 팔아라. 그래서 100억은 니들이 쓰고 100억이 넘는 돈은 우리하고 5대5로 나누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시한테 줬던 돈이 공주시가 들어온 준설터 중에 팔았던 돈이 400억 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400억 69억 1천만 원 정도. 469억 너무 1천만 원.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준설도 판매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그 정부로부터 준설터를 받아서 공주시가 팔은 그 액수가 469억 정도 된다고요? 예. 400억 정도 되는 400억 겁니다. 정도. 400억 정도. 네. 근데 그 400억 정도 중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면 지금 준공한 지 딱 6년 됐거든요. 네. 한 40억 남았습니다. 10분지 1. 한 90%는 쓰셨다는 얘기네요? 예. 90% 정도는 썼는데. 좋은 곳에 쓰셨겠죠? 어디에 썼나 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기가 막히다. 나 세상에 이거 보면서. 김종슬 기자 감시감독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돈을 낭비한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농민들 땅에다가 이 준설도 갖다 쌓으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금액의 한 3배 정도의 비싼 보관료를 줬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찬성할 거 아니에요. 네. 농사 안 짓고 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강변에 우리가 이제 4대강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관광 활성화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거대 역새를 심습니다. 강변에다 거대 역새를 심고 꼭 꽃을 심습니다. 코스모스를 이루고나치 심었고
억새를 30억 원어치 심었습니다. 근데 그 30억 원어치 심고 나서 준공 딱 6개월 만에 준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심고 나서. 네네. 준공 6개월 만에 다 밀어버립니다, 여기를. 밀어버리고 다시 또 보리를 심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채꽃을 심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돈 낭비를 하는 거죠. 이 돈이 정상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목적 사업비거든요. 네. 강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따른 이 강에 아니면 그 지역민 그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목적이 딱 뚜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으로 뭐 강바닥에 지금 공주 시내 같은 경우는 앞에 작은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 속에다가 한 3억을 들여서 전기 배선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강 바닥에 전기 배선을 깔아서 뭐 할까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공주시장님이나 아니면 네. 공주시 국회의원분들 네. 참 공주 시민들이 이런 거 알면은 지금 그 지난번 시장하고 이번 시장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예전에는 새누리당 아니 예, 그러니까 두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오시덕 시장. 예,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준원 시장. 이분은 열린우리당으로도 국회의원 하셨고 그러다 선진당 갔다가 지금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신가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나와서 선거법으로 날아갔죠.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정당을 또 선진당으로 바꿨다가 네, 자유선진당으로 바꿨다가 또 새누리당으로 또 바꿨다가 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또 선거법으로 걸렸죠. 그 이준원 시장 같은 경우 뭐 국민중심연합 이 심대평 지사랑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예,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지금 정진석 의원이죠, 거기 지역구가. 예, 맞습니다. 요즘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분. 네, 그리고 그 전에가 박수현 의원이었죠, 지금 이번에 충남지사 출마하신다는 민주당.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쪽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당을 불문하고 좀 불신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사실 이런 내용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밝혀주지도 않고 저도 이 자료를 의원을 통해서 뺐는데 이 받은 자료를 봤더니 엄청나게 복잡하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최대한 막 뒤틀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 하라고 해서 보좌관이니 비서 막 이렇게 여러 명 붙여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늘 바빠서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아니, 선거철에는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참, 근데.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딱 하나죠. 지금 이 공주 내일 모레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네. 공주 도심을 흘러가는 재민천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소하천. 네. 그 전임 예전에 이준원 시장이 한 3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공사를 하겠더랍니다. 이번에도 한 250억 정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공주도 돈 많네요. 아유, 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마다 결국 그 강의 생태계는 또 다시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리를 놓아주고 조금씩 공사하고 강을 파헤치고. 그런 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유,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좀 즐거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매번 기자님하고 전화 연결해서 들을 때마다 좀 화나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좀 속상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아주 상품 가치가 높은 걸 좀 제공했으니까 국민들이 좀 우리 애청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항의도 좀 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청취자분들 혹시 이거 들으시면은 나중에 꼭 수자원 공사에 전화 한 번씩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던지 좀 압박을 하시는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저 수자원공사가 4대강 문건 파기하다가 걸렸잖아요. 맞아요. 네. 발표가 났는데 그 속에 한 400여 건의 문건이 파기된 걸로 관련 문건이 관련 문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자원공사가 문건을 파기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다, 그냥 통상적인 문서 폐기 절차다라고 했고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여 건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 예, 저도 당시 현장을 가서 그쪽 뭐 홍보팀장이라든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네. 다들 했던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아마 그 사장님 옷 벗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날씨 추운데. 그 관련자들도 처벌 받아야죠. 우리가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관대해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렇게 나오시고 관대해요. 네. 맞아요. 아유, 우리한테도 좀 관대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인데 설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일단 내일 다시 여주를 올라가야 됩니다. 4대강 촬영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설 전날까지 이 촬영을 끝내고 설날 하루, 네. 하루만 쉴 계획인데 저도 이제 저기 형님이 계시는 순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강화로 돌아와야죠. 이번 설에는 꼭 따뜻한 떡국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고맙습니다.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도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